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Only you, 네가 아님 난 웃을 수 없어. 난 다시 웃을 수가 없어. It's only you, my baby, it's only you. 네, 오늘 장 초반부터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께서 Only You라는 노래를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2PM의 노래 중에 한 가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게 장 시작을 딱 열어보자마자, 뚜껑을 열자마자 한 섹터만 눈에 확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섹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장 윤재의 초이스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먼저 들고 와봤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이 12월 30일자로 공시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35%대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돋보이고 있는 것인데 2024년과 비교를 했을 때 휴머노이드 시장의 그 성장성은 점점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장 로봇주로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오늘장 제목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로봇주 3전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 CES 2025 모멘텀까지 받아가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네, 무려 5가지 종목이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하이젠 R&M, SBB테크, SB시스템즈는 30% 상한가를 꽉 채워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렌시스도 상한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는 탄력이 약간 꺾이면서 그럼에도 28%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지난주부터 로봇 관련된 종목들 수급이 정말 잘 들어왔었는데 개별적인 호재 소식이 있었던 클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추가적으로 25%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KNR 시스템, SPG, 아진, 엑스텍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호재 소식을 들고 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총 5위까지 올라섰는데요. 코스닥 시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리가캠 바이오를 제치고 5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종목들은 오늘 약간의 눌림세가 있었다는 점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다음 장을 통해서 로봇주의 강세 이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삼성전자 로봇에 대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번에 삼성전자 연결 재무제표상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된 것인데요. 이외에도 삼성전자에서는 미래 로봇 추진단을 신설하기도 했었고 미래 로봇 추진단장으로 오준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CTO를 임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꺾이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지금 보신다면 12월 30일 기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시가총액이 무려 13% 증가를 하게 됐고요. 오늘 기준으로는 당연히 더 점프업이 되었다는 점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큰 업체들을 제외하고도 지금 로봇 종목들의 국내 로봇 종목들을 살펴보신다면 시가총액이 한 달 동안 6% 넘게 급등했다는 점 알 수가 있으실 텐데 CES 모멘텀까지 받아가면서 이번 1월 달에도 기대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이번에 삼성전자가 휴머노이드 개발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기 때문에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테슬라부터 BMW, 화웨이와 지금 샤오미, 오픈 AI, 그리고 엔비디아와 구글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CES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다면 CES 주제 변화 양상 그래프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은 늘 CES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AI,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로봇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로봇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 옆에 보신다면 삼성전자
LG전자와 삼성전자와 현대차, 두산그룹과 지멘스가 어떻게 CES에서 좀 관련된 기술을 좀 나오는가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는 기사를 하나 캡처해 봤는데요. 올해는 무조건 로봇이다라고 하면서 젠슨왕, 머스크에 이어서 삼성전자도 참전을 하게 되면서 로봇 시대가 개막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도 띄워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지금도 많이 오른 로봇주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에 로봇주가 없으신 분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IM증권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는 우상향할 것이다. 하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추세적인 상승의 선결 조건인데 아직 이 부분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공급망 업체를 주목하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양사 대비 부가가치는 크지 않을 것.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공급망 구축 수혜가 기대가 되는지 정리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는 로봇과 관련된 밸류체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바로 다음 장 띄워주시죠. 네, 부품 조달 기업 중에서 감속기, 모터, 엔코더와 제어기, 그리퍼, 그리고 센서 장비 이 내용에 좀 포함되는 기업들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AI 소프트웨어 단으로도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들까지 참고하시면서 관련된 종목들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한번 브리핑을 해봤습니다. 로봇 관련된 종목들 1월 달에 추세적인 상승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채널 고정!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소유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2025년 을사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양대 증시의 흐름은 약간 엇갈렸습니다. 로봇주의 반등으로 인해서 코스닥은 시원하게 올랐지만 막판에 삼성전자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를 좀 올려주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2,400선을 깨트리면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문가를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로봇주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역시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우 이사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 네. 모르겠습니다. 2025년 한 해만큼은 2024년과 다르게 좀 시장도 좋았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로봇주를 들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좀 소외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가 새롭게 한 해 첫 거래일이 시작되면서 있었던 소식이 보통 연초에 대기업의 투자 단행, 사업에 대한 방향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고
그와 함께 보통은 상반기에 뭐 주도주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때마침 뭐 CES라는 이벤트도 겹치기도 했죠. 그래서 로봇주가 강세를 나타냈고 그와 연결해서 미국에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산업 같은 경우인 뭐 우주항공,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런 쪽이 뒤이어서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장이 여기에서 좀 강하게 반등하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뭐 테마로는 정치 테마주 이런 쪽이 강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지수는 2,400 이하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도 강도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종목 플레이를 하기에는 결과론적으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이게 장중의 과정을 봐서는 뭐 난이도가 여전히 높은 장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오늘 보여줬던 것처럼 그래도 글로벌과 뭐 우리나라에 겹친 이런 성장 부분이 있을 때는 주가가 반응하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종목을 추려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오는 동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해 한 해도 저희 당신의 초이스와 함께 하시면서 모두 다 부자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의 초이스는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새해 첫날이었기 때문에 2025년에도 주목해볼 만한 섹터가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집중이 되다 보니까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로봇주 하면 지지난주부터 강세 흐름이 보여졌었고 이슈는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들고 온 이슈를 제외하고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늘 로봇주의 강세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로봇주 흐름들이 동반해서 다 강세가 나타났어요.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를 원년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미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사업 진행을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도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글로벌에서 이 부분이 다 겹치는 거죠. 그러면 주가 같은 경우는 보통 성장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이게 지속성이 있냐 없냐 여부가 중요한데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존재를 합니다. 비록 오늘 같은 경우 주가들이 강했다 보니까 내일은 뭐 살짝 뭐 눌림의 형태라고 하죠. 가격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는 또 계속 추리면서 갈 필요가 있고요. 작년에 성장주들이 반응할 때 로봇주는 좀 철저히 소외가 돼 있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황상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재료를 확인하고 주가들이 강하게 반등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강했던 쪽이 시장의 방향으로 좀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로봇,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거기 더해져서 재건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다 보니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좀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로봇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성 자체를 체크해봐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었습니다. 사실 오늘 로봇 종목 중에 상한가가 5개나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로봇이 강한 날은 또 처음 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CES가 얼마 남지 않았고 이번 CES에서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좀 대거 빠진대요. 그래서 로봇 종목으로 집중도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인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이벤트 앞두고 있는 거 모든 분들 알고 계셨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큰 별다른 추가적인 뉴스가 들려온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지금이라도 로봇주를 따라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사님? 내일 정도 가격 조정은 나올 거예요. 아까 네. 짚어드린 것처럼 주가들이 급하게 움직였다 보니까 그런데 뭐 추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열어둡니다. 신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열어두고 이 부분은 시장에서 좀 고민하는 바는 CES 일정을 두고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걱정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게 무조건 안 나온다라고 단정을 짓기보단 이 사업의 방향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 아니라 뭐 글로벌 우리나라 모두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세론이 나오더라도 다시금 시장 속에서 종목은 부각될 수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포트에 또 가격 조정이 있을 때 가지고 오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지금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ES 2025라는 이벤트가 소멸이 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얘기는 주가가 조정이 나왔을 때 로봇 종목들을 잘 선별해 보면 좋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로봇주 중에서 괜찮다라고 보시는 로봇 종목들 몇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선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진행을 하게 되면 핵심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 더해져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행될 때 부분에 핵심 부품 같은 경우는 감속기 이런 형태가 있다 보니까 구동 모터 쪽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협동 로봇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종목들이 유로맥하는 산업용에 좀 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부각이 되는 한 가지 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SBP 테크 같은 경우가 또 한 가지 축으로 감속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부각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휴머노이드 로봇 속에서 감속기, 구동 모터, 그 다음에 추후에 이게 출시가 될 때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부각이 가능하다 보니까요. 단계별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장 대장 역할을 해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감속기와 구동 모터 부분도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유로메카와 SBB테크도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윤재 초이스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기 전에 저희 애니님께서 로봇주에 대한 질문을 해주셔서 이 종목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로봇주 1년 넘게 들고 있었던 종목인데 바로 큐렉소입니다. 11,000원에 5%, 오늘 많이 올랐는데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 매수하고 나서 입절을 해야 될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큐렉소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18%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추세에 비슷하게 좀 따라갔었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그 부분에서는 좀 소외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아무래도 로봇 쪽에서 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의료 쪽이죠. 수술용 로봇 이런 쪽이고 아직 뚜렷하게 수주가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 주가가 워낙 빠졌었고 그러면서 오늘 로봇주들이 부각되면서 함께 움직인 면은 있습니다. 뚜렷하게 아직 바뀐 면은 없어요. 그 속에서 부각되는 거는 수술용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또는 산업용 로봇이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종목이 로봇주가 시세가 같이 나와서 10,000원대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또는 9,000원대까지라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때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고 대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큐렉소에 대한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로봇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이사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HD 현대일렉트릭과 신세계 그룹주 중에서 신세계 푸드를 들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서 2025년 전망치를 낸 것 중에 변압기 쪽 그리고 전력 설비 쪽 주목해보자라는 좀 내용들이 올라와 있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또 뽑아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신세계 푸드를 들고 오신 이유가 우선은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을 초이스해 주셨을까요? 저의 오늘의 초이스는 예상대로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그럼 비초이스 종목인 신세계 푸드를 또 들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살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본업에 대해서 특이현상 없이 주가가 다른 요인들로 좀 반응을 할 때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신세계 푸드는 신세계 그룹의 식자재 기업입니다. 본업이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필요한 거는 밸류업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아직 뚜렷하게 공표가 되지는 않았었어요. 최근에 본업 이슈 외로 주가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게 미국 방문이라든지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국과의 협업으로 계열사들의 반응이 같이 나타나곤 했는데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크고 나서는 다시금 좀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세계 푸드 외에도 만약에 본업 외 이슈로 주가 상승을 할 때는 좀 매도에 대한 부분에 준비를 하는 게 낫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비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신세계 푸드를 들고 오신 것은 아무래도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본업의 이슈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매도 준비를 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려고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신세계 그룹 중에서 식자재 업체를 맡고 있는 신세계 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거래일째 음봉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비초이스 종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이스 종목인 HD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보면서 좀 놀랬던 게 2024년 하반기에는 좀 그래도 꺾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2월 한 달 동안 8거래를 제외하고 다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신고가 행진까지는 아니지만 그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 원하는 가격대를 기다릴 때 잘 안 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30만 원대 초반 같은 경우가 되게 매력적인 가격인데 실적 발표를 하고 또는 시장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잘 오지 않았어요. 그쵸. 한 33만 원 정도 그 정도에 도달하고는 반등이 나오곤 했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왔을 때 매수하겠다라는 대기 수요가 큰 종목임을 언급을 드립니다. 북미 변압기 수요는 여전히 긍정적이고 여기에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선별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매출 대비해서 마진이 더 좋아지는 구조로 분기 실적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각에서는 관세 이슈 같은 경우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과 수요인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 제품을 두고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가격에 폭등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과수요에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관세에 대한 진행 가능성이 낮음에 따라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오늘의 초이스 종목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주가적인 흐름을 봤을 때 30만 원 초반대가 오면은 정말 좋은 종목인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매력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대기 수요가 큰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북미 변압기 수요가 여전히 긍정적이라는 점, 관세 부분에서도 수요가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해 주신 모든 부분이 사실 2024년 상반기에 전력설비 테마가 주목을 받았을 때 똑같이 그렇죠.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슈가 달라진 게 없는데도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앞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까지의 상방을 열어둘 수 있는 건지 실적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종목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거의 비슷해요. 달라진 거는 크게 없는 그쵸.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뭐 이번 주간에 미국에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의 하나의 정책 그런 부분이 발표 예정이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이 좀 주가가 반응하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전력 관련 이슈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시장 속에서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 여기에서는 좀 더 명확한 쪽으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뭐 오늘 보면은 오늘 올랐던 업종,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업종, 그다음에 반면에 약했던 업종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점을 인지하고 가고 달라진 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좀 주가가 올랐을 때는 너무 급하게 추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격대를 기다리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고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뭐 가격으로 네. 그렇죠. 이평선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 진입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가격으로 한 30만 원 초반이 잘 안 오네요. 네. 중반 정도?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접근이 가능함을 열어둡니다. 네, 좋습니다. 1월 20일이면 트럼프의 2기 행정부가 집행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기 행정부에는 또 어떤 부분이 주목이 받을까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시장에 돈은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중 한 가지로 이 전력 설비에 대한 좀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30만 원 중반대 오게 된다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초이스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 체크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02-325-81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 상담이 힘드시다면 유튜브 채팅창 열어둘 테니까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요. 알로하오님의 종목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22,7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매수가 부근인데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오늘처럼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했었어야 되나라는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AI 쪽도 이 로봇과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ES 2025에서 또 부각을 받는 게 이 AI 소프트웨어 쪽이다 보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쪽이 작년 말에 뭐 주문형 반도체 이런 하나의 재료가 있었고 거기 더해져서 짚어주신 것처럼 뭐 CS 관련된 부분도 부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종목들이 빠져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반응을 하는데 하나의 이벤트적인 시세 부분으로 좀 열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뚜렷하게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한 주문형 반도체가 그렇게 좀 부각이 되는 면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다르게 이렇게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뭐 거래되는 가격이랑 좀 비슷하기는 해요. 그리고 충분히 뭐 수익을 보고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시세, 그 다음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가 이 정도 거래가 수반되었고 뭐 추가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단가 정도 이상까지는 상승이 가능함에 따라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질문 주신 것처럼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우선은 매수가 부근까지 오는 걸 보고 나서 결정해보자라는 이야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아위백님의 종목입니다. 지금 닉네임처럼 오늘 방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돌아온 것 같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만 9천 원에 들고 계시고요. 비중은 15%. 거래량도 좋아 보이고 인도의 자주포 추가 공급 이런 이슈도 있고 25년도에는 주가가 어떨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백님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 지금 현재 구간에 소폭의 수익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른아른할 것 같아요. 40만 원 넘겼던 그 주가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방산 섹터에 대해서도 오늘 주가 흐름 괜찮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사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방산 관련해서 좀 고민된 부분은 우리나라 정부 이슈가 한 편을 차지했었고 네. 그다음에 다른 면으로는 재건과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면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작년만큼 수주가 나올 수 있을까, 그 강도가 유지될까라는 점이 하나의 화두였는데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좀 이 정도면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구간을 인식을 하고 반등이 나타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자주포 추가 공급 소식, 이 발목을 잡던 좀 수주에 대한 불안정성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한번 최근에 예상보다는 빠르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했어요. 오늘은 뭐 로봇 뭐 이런 요소도 같이 막 우주항공도 같이 막 이렇게 겹쳐져서 나오는 반등인 것 같은데요. 전고점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이 종목은 마냥 또 그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경계해야 될 부분을 정치적인 리스크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주가 반등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해사랑님의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3,747원에 10%. 보유한다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지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이벤트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쪽으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AI 모멘텀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 섹터를 본다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는데도 바이오 종목들 주가 흐름이 일단 알테오젠 밀렸고요. 네. 바이오 종목들 대다수가 좀 밀림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속에서 제약바이오보다 우선화두가 된 게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로봇 쪽이다 네. 보니까 주가의 반응이 또 그렇게 나타났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 보면은 좀 적은 게 아쉽기는 해요. 그 다음에 기대감 같은 경우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점은 대량 거래가 수반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상승들의 구간들 이게 나타나줘야 좀 추가 가격이 상승이 가능함을 좀 열어둡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조금 약하기는 해요. 네. 뭐 랩지노믹스 이런 쪽이 약하기는 한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복합적이었죠. 뭐 키트 관련된 이슈가 또 중국에서 있을 수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게 좀 자세히 알고 보니 또 감기 정도라는 그렇죠. 그런 소식에 따라 윗꼬리를 이렇게 달곤 했어요. 뭐 이런 이슈가 한 번씩 시장 속에 부각되면서 시세가 좀 간접적으로 날 때 이런 종목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상에 봤을 때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가가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종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정리해보자라는 의견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쉬폰님의 종목입니다. 제이스택이고요. 8,750원 15%. 평단가가 상당히 높고 오늘 2차 전지 쪽 아무래도 밀림이 좀 있었습니다. 2차 전지 사업을 해서 그런지 2차 전지 쪽의 수급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올해는 2차 전지 쪽의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이 종목만큼은 실적 개선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다린다면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니면 좀 용기를 내야 되는 건지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2차 전지 대표적인 종목도 아니고요. 반도체 쪽 사업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색채가 다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둘 다 지금 마냥 좋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개별주는 산업을 많이 타다 보니까 산업의 상황이 좋을 때는 그 산업 속에서 종목 시가총액이 적은 쪽까지 좀 확장할 필요는 그쵸. 있는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은 뭐 불안정성이 존재함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2차 전지 쪽 사업이 본격화돼서 실적 개선이 나온다는 건 되려 그냥 분기 실적으로 확인하고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실적이 나아지는지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뭐 어떤 식으로 실적 개선이 나올지.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뭐 급하게 팔 필요는 없는 가격, 추가로는 뭐 전저점까지 하락한다면 10% 정도 하락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반등도 빠르지 않을 수 있어요. 시간에 대한 부분에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짚어주신 포인트처럼 좀 2차 전지 쪽 사업이라든지 반도체 관련된 장비라든지 이런 쪽이 나아지는 걸 좀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우선 보유를 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런 점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황의 흐름을 많이 탄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 매도의 실익은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살짝 주가의 흐름이 돌아섰을 때 그때 한번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로봇이네요. 고순조님 의 종목이고요. 클로봇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0원에 10%. 오늘은 로봇입니다. 상장한 지 이 종목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 20일쯤에 지지난주였죠. 클로봇이 또 개별 이슈 한 가지 들고 오면서 당시에는 조선소에 또 협동로봇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에 엄청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5% 넘는 급등세 보여주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게 좀 걸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로봇주들이 뭐 함께 방향이 좋다 보니까 뭐 아래에서 거래를 수반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었고요. 그 마지막 거래일에 로봇주들이 동반해서 거래가 실렸어요. 네. 이게 참 어찌 보면 주가가 뭔가 다 먼저 얘기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뭐 주가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걸 한 번 더 인식을 할 수 있었는데
단가 괜찮으시고 하다 보니까 뭐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하락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셔도 되는 상황임을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살아있는 종목이고 추세도 꺾여있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보다는 무조건 보유를 하시면서 좀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때 그때 한번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지금 클로봇이 11,000원대 움직임이 나오면서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조금 더 수익 극대화 전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은 질문을 주신 게 플라워 킴님의 종목이고요. 우리기술투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540원에 10%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들이 또 있기도 했었고 리플이 시가총액 3위로 또 올라왔다라는 이슈들이 부각되긴 했었는데 2025년 좀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또 미국 차원의 정부 모멘텀도 있고 기대하시면서 물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9,000원대 평단가고요. 어떻게 보실까요? 비트코인 자체의 흐름은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수요 같은 경우가 좀 더해질 수 있다 보니까 전략적인 자산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 긍정인데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커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 단가도 조금은 애매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코인과 빗대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본다라고 하면 9만 불 때 초반 이랬을 때 이 종목을 추가를 해서 10만 불 이 정도 도달할 때 그때는 종목이 반응을 해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매도하는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 매각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이 종목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으로 묶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의 주가가 차트가 완전히 꺾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사님의 이야기는 비트코인을 보면 비트코인을 보는 게 더 낫지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아예 코인을 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은 거기에 추가적인 악재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용기를 내서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그 부분은 뚜렷하게 아직 확정은 안 되었다 보니까 그런데요. 충분히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지분 가치가 올라가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하나의 사실이다 보니 그런 부분도 언제나 좀 주목을 해야 되죠. 생각할 게 많아진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도하기보다는 들고 가면서 비트코인의 추세를 살펴보자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파님의 종목이고요.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 그나마 우리를 웃게 해줬던 종목이 이 네이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또 시들시들합니다. 평단가가 29만 8천 원이시고 상당히 높으세요. 20% 시세가 꺾인 건지 아니면 기다리면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2만 원까지 올라갈 때는 그때 당시에 네이버가 AI 쪽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슈가 있기도 했었고 플랫폼 쪽이 전반적으로 강했었는데 또 로봇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들시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쵸. 바뀐 거는 없고 아직 그런 상황인데 시장의 수급이 네이버를 급하게 살 필요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장주가 여기에서 부각되는 환경은 다른 쪽의 수급이 중심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거고요. 시세가 단기로는 꺾인 게 맞죠.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맞는데 여기에서 주가가 돌아선다라는 표현을 할까요? 다시 추세를 만들어 갈 때 이런 형태처럼 밀렸다가 다시 추세를 만들어 갈 때 그때 같은 경우 좀 추가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의 네이버는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추세가 돌았을 때 다시 한번 담아보시는 게 비록 평단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좀 염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 보니까 급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엔터 종목 한 가지가 들어왔네요. 윤진희님의 종목이고요. 큐브엔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000원에 10%.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 관련된 종목들 오늘은 그렇게 시세는 내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 정도가 1%대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크게 좀 올라가고 있는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1분기에 이제 또 기대감이 되긴 하잖아요. 보통 엔터 섹터들이. 하반기에 좀 공연이라던가 그런 이벤트가 반영이 될 때가 또 1분기가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게 보실까요? 엔터는 긍정이긴 한데 큐브 엔터는 조금 부족하죠. 부족하다라는 표현이 여자아이들의 재계약 같은 경우는 긍정인데 나머지 이를 뒷받침해줄 만한 라인업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터 쪽을 다른 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약간 위쪽에서 매수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 빠르게 나아지는 게 명확한 쪽, 시장 조정이 나오면 JYP 엔터를 보신다든지 아니면 이제 위버스 플랫폼의 수익화가 1개월 무료 뒤에 이제 진행이 되는 하이브를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선택을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 교체를 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그럼 평단가가 한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를 평단가까지 왔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갈아타서 수익을 다른 종목에서 보는 게 나을까요? 평단가까지 만약에 오게 되는 상황에는 나머지 엔터주들이 더 강하게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체를 해주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엔터 섹터 내에서 사실 큐브 엔터가 2024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한 500% 실적 성장을 보여준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분기에 또 기대감을 갖고 질문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자아이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라인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다른 엔터 섹터에 비해서 조금 그 상승 탄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라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서 엔터 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옮겨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쪽으로 가볼게요. 진공한님의 종목이고요. 퓨런티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500원에 10% 추가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매도가 가능할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쪽도 이제는 CES 모멘텀 받아가고요. 테슬라 효과가 이제 1월 20일부터 좀 본격화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추가 매수도 해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 단가를 잡는 타이밍이 되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네. 이렇게 밀렸을 때 구간에서 좀 잡는 게 낫고 대응하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종목이기는 한데요.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 단가를 좀 3만 원대 초반 이렇게 낮춰서 그리고 매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편한 가격은 2만 원대 초반 정도. 그때 내려오면 매수하자. 이 정도 가격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편한 가격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산업의 방향은 긍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 업황 자체에 대해서 분위기 좋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 긍정적인 사인을 내려주셨는데요. 2만 원 부근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를 낮춰보시고 평단가 부근까지 좀 3만 원 윗단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퓨런티어까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에이디님의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관련된 종목인데 S&T 다이내믹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2,100원, 17%. 아마도 추가 매수를 몇 번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쪽이 그 전차 관련된 부품 국산화의 수혜가 있다 보니까 한참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었고 그런데
주가가 방산 쪽이 약하면서 함께 하락을 했었어요. 단가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세요. 고려하는 거는 어느 타이밍에 매수를 했는지,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방산 쪽이 좀 뭐 재건 이슈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복합적인 부분,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방산산업 이런 쪽에서 같이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단가는 한 10% 정도 더 상승을 하면 도달하는 가격이다 보니 우선은 보유를 하고 가되 조금은 지지해줘야 되는 가격은 한 18,000원 이런 가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S&T 다이내믹스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지지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지지라인으로 18,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좀 들고 계시다가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이사님께서 11가지의 종목을 또 진단을 봐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 이제 이번 주에 또 마지막 거래일 내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1월 3일 거래일은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보면 좋은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그 시장 속에서 좀 차별화가 심해요.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 뭐 여기에서 우리가 개별주 강세 지속이 될지 뭐 그 부분인데 일정이 계속 있죠. 뭐 CS, JP모건 이건 일반적인 부분이고 미국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하나씩 뭐 사전 정책 같은 경우를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좀 주목을 하면서 우리가 좀 대응하는 것으로. 그런데 큰 축에서는 로봇, 뭐 자율주행, 우주항공 뭐 이쪽이 핵심임을 생각을 하고 이 산업들은 올해 좀 큰 틀에서 계속 살펴봄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목해서 1월 달까지 살펴보면 좋은 이슈는 CES,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미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는 게 1월 2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전 정책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서 3가지 섹터를 짚어주셨는데요. 자율주행과 로봇, 그리고 우주항공을 핵심적인 섹터로 뽑아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마감하기 전에 자율주행과 로봇, 우주항공을 핵심 섹터로 뽑아주셨는데 각 섹터마다 탑픽 종목 한 3가지씩만 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업 볼 때 오늘이 좀 그래도 하나의 산업에서 단면으로 나온 것 같아요.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해외 기업이 대부분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핵심이겠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세트레가이와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축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발사체 쪽을 예정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일정이 좀 밀렸어요. 7월로 밀렸다 보니까 관심은 가지되 또 뭐 급하지 않게 보셔도 됨을 말씀을 드리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뭐 단연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겠고요. 그다음에 감속기와 구동 모터 쪽의 기업을 하나씩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SBB테크, 그다음에 뭐 SPG 이런 기업들이 있겠고 나머지 이제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큰 기업은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꽤 빠지기는 했어요. 오늘 그래서 한 7% 정도 반응을 하곤 했거든요. 이것도 12만 원대 초반 정도 오면 그래도 좀 매력이 있는 상황임을 볼 수가 있고 시장에서는 SOS랩을 좀 선호했었어요.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런 기술을 놓고 기관 쪽에서는 이 종목을 좀 선호하기도 했고 주가가 오늘 또한 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썩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상담 종목에도 있었지만 프론티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렇게 주가 부침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에 대해 방향이 로봇처럼 자리가 잡았을 때 뭐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딱 진행이 될 때 대기업에서 어떤 투자가 진행되었을 때 그때 같은 경우는 종목이 좀 강할 수는 있고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이렇게 주가 부침은 있을 수 있으면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 섹터별로 지금 눈여겨볼 만한 종목 3가지씩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관련된 쪽에서는 현대오토에버와 SOS랩, 퓨런티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기업에서 투자가 진행된다라는 소식이 붙으면 관련된 섹터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SBB테크, SPG, 저희가 윤재 초이스에서도 짚어봤던 종목들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우주항공 섹터 내에서는 세트레가이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계열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노스페이스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에게 2025년에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5년 한 해는 2024년이 정말 힘들었던 만큼 더욱더 좀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많이 노려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025년 첫 거래일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